안녕하세요. 내변호사 박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소년심판에서 현실과는 다른 점 법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심판은 법률 자문을 꽤 꼼꼼하게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거의 없었고 극적인 설정을 위해서 소년형사 합의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1화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화에서는 법원 정문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법원 청사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개정이 되었는데요. 드라마에서 이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하고 있는 집회나 시위라고 하면은 이런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년심판 5화입니다. 여기서는 센터에 있던 아이들이 보호 처분을 받고 난 후에 수갑을 차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구속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 처분이 나고 나서 수갑을 차는 장면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6화입니다. 이 6화에서는 문광고의 답안지 유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답안지 유출에 가담한 데카르트 학생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답안지 유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이 사건이 형량, 죄질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에는 너무 중한 사건이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형사처벌인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나 형량, 동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서 일반 재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이 소년심판 6화에서 다루는 이 문광고 답안지 유출 사건의 경우에도 답안지 유출 사건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하면 현실에서는 소년부가 아닌 일반 법원 형사부에서 맡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8화에서는 무면허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서 김혜수가 이 사건은 소년 보호 사건이 아닌 소년 형사 사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요. 이것을 역송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소년부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는 다시 소년부로 그 사건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법원 형사부에서 사건을 담당을 하게 되죠. 따라서 8화에서 김혜수가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다시 받아서 재판을 하는 것은 현실과는 다른 점입니다. 물론 이 극적인 설정을 위해서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을 소년형사 합의부라는 그 부서를 만들어서 하도록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김혜수가 받아서 소년 형사 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이지만 이런 것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년심판에서 현실과는 다른 점에 대한 법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재미있는 법정 드라마가 있으면 법률 리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